그러니까 인기 있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엔 인기 있는 대학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직업군이 갈라져 있다는 부분 거의 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물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자 들어간 직업이라 해서 특별히 선호되고 그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난 전혀 그 신경 안 그게 되게 좋다 이거 의사가 됐어. 근데 여기서 의사는 대단한 거잖아요. 어?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벌죠. 근데 거긴 무상의료잖아. 음. 그러니까 의사가 월급이 많은 구조가 아니죠. 김연희 아니. 씨 하다 못해 자기가 월급 더 많이 받아 월급 그러니까 생활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기 남편 그럴 수 어. 있죠. 그건 응당한 겁니다. 변호사는 어때요 거기 북에 변호사는? 변호사도 갑자기 생각이 변호사 인기 없어요. 인기 없습니다. 저도 그 변호사 네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도 여러분 찾아뵙고 싶어서 저희들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컨투고요. 우리 인사 먼저 드리죠. 네. 네. 공강선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영호입니다. 저도 홍강철 씨만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동 선생님은 좀 입 좀 풀리셨어요? 방송 좀 나오셔서 네, 좀 풀렸어요. 아, 진짜. 뭐 많이 준비해 오시고 뭐 이러시니까 이제 곧 또 더 많이 좋은 소식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북의 교육 제도를 쭉 하면서 지금 오늘 것도 연통 TV네요. 연통 TV에서 이거 처음 듣는데. 장사형 수능 제도라는 게 생겼다? 뭐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일단 장사형 수능 제도라고 지금 연통TV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대표님이 조금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 이 방송 원래 제목 자체는 뭐 요즘 북한에서 뜨고 있는 대학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서 하면서 첫 네. 장면에 북에서는 장사형 수능 제도라는 것이 있다. 즉 있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는? 결국 기여 입학제 여기로 따지면은 돈 내면 입학시켜 주는 것. 그래서 각 대학마다 20명씩 입학시킬 수 있다. 돈 내면. 돈 내면? 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데 쉬운 말로 없거든요. 이런 거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어때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름도 웃겨요? 장사형 수능 제도? 이렇게 네. 그 북쪽의 수능 제도는 네. 그렇게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장사행이란 결국은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대학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 내면 간다. 예,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특별 전형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잘 차잖아요. 볼 잘 차는데 뭐 사범대학이면 사범대학에서 체육학부에서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범대학 축구 선수단, 사범대학 체육단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거죠. 그런 건 시험 안 치고 특별 전형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건 없죠. 실력이 없으면 못 가요, 그건.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뭐 90년대 고난행군 당시에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남쪽에서 북한을 분석이라 그래야 하나 어쨌든 북한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이 자본주의화되고 있다는 거로 이야기하는 북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지금 그게 뭐 네. 미국 거기서도 미국의 기여 입학제와 비슷한 제도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북은 그 어떤 교육 체계상 이게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러면서 요즘 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대학이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이 예. 있나 봐요. 장철구이 원래 이제 평양상업대학이었는데 그 장철구라는 이름을 또 앞에 붙이는 거네요. 수식어라 그래야 되나? 뭐 김책공대처럼. 네. 항일 빨치산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인데 철구인데 항일 빨치산 작식대왕 여기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취사병. 취사병 출신이에요. 쉬운 말로. 근데 장철구라는 그만큼 항일 혁명가로 인정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을 길이 후세들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대학 이름에 붙인 거고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은. 그리고 장철구가 작식대원 밥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상업대학 자체가 그런 쪽이에요, 다. 예를 들면 옥류관, 뭐 우리가 아는 뭐 청류관, 뭐 자단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 학교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박유성 씨가 이게 뜨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논리 구조는 그거예요. 북한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데 여기 취업을 하면은 취업이래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런 상업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이 학교가 평양에서 뜨고 있다 요즘. 참. 근데 네. 뜨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북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그 졸업생에 한해서 매 시군별로 대학을 본트를 줘요. 몇 명 TO. 네. 올해 무상군에서 그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1000명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 1000명에 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 몇 명, 김책공대 몇 명, 네. 상업대학 몇 명 이렇게 너네 보내라. 이렇게 딱 본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뜬다고 해서 그 대학에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남한은 다르잖아요. 서울대가 좋다. 그러면 다 서울대를 지원하잖아요. 네, 지원하죠. 네, 지원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성적에 대해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북쪽 같거든요. 근데 대신 북쪽은 그 간부들을 이렇게 어느 한 대학에 다 이렇게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트를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건 조정하거든요. 그렇게 딱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렇게 그 학교 그러니까 상급 학교를 내가 지망을 할 때 우리는 지망을 써내거든요. 네네. 시험을 치는데 내가 지망을 써내는 학교 그 길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는 거지. 네. 그 대학이 좋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리들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학교 졸업할 때 정무원 시험이라는 걸 쳐요. 정무원 시험. 우리로 말하면 남한으로 말하면 수능인 거죠. 아, 그게 정무원 시험이군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네. 똑같이 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등수를 내요, 우리도. 네. 등수를 내고 1등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 등까지 쫙 내죠. 그렇게 해서 1등부터 1, 2등은 김일성 종합대학, 3, 4등은 김책공업 종합대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1등을 했으면 꼭 김일성 종합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죠. 아.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졸업할 때 제가 12등을 했어요. 네. 군적으로 우리 시험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하잖아요. 우리는 전국 하는 게 아니고 군적으로 시군별로 네. 구역별로 이렇게 다 해요. 성적을 낸다고 그래서 등수를 낸다고. 거기서 등수별로 네. 이제 학교를 배정해 주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안 하는 그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하잖아요. 본트를 구역별로 본트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 구역별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1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등이면 중앙대학 가야 되는 거죠. 중앙대학 점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직업군인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12등을 했지만 중앙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중앙대학 가지 않고 고등물리 전문학교로 간 거죠, 저는. 전문학교 2년제를 간 거예요, 저는. 군인이 돼서 간 거죠. 그렇게 친구들이 다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망을 쓴단 말이에요.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잖아요. 그렇게 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겠다. 1지망을 썼어. 2지망은 뭐 김책공업 종합대학, 3지망은 무슨 뭐 어느 공업대학 썼잖아요. 썼는데 내 성적이 김일성 종합대학 성적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성적이 되는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상급대학이 뜬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아니에요. 그게. 박유성 씨가 네. 너무 언제 탈북했는지 모르겠네 정확히. 너무 젊은데 거기서 대학 안 나왔죠 이 양반? 야도 군대 졸업하고 나왔을 거예요. 군대 졸업하고 여기 나왔을 걸? 그렇게 하고 이제처럼 네, 추천 네. 받으면 네. 100%다 그냥 입학합니다. 추천을 받으면요. 네, 추천 받아서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는데 네. 또 대다수가 다 그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입학을 하지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동 선생님은 어떻게 뭐 학교 저도 이제 네. 저는 그 체육을 좀 잘하다 보니까 저는 지망을 그 1사대 어문학부를 지망했습니다. 어문학부. 네, 그런데 이제 해산 고등학교가 체육으로 전리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으를 전리 맡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농구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전국 그 학생 중학교 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1등을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학 전문 학교에서 제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 갔겠습니다. 스키도 잘 타시네요. 그게 제일 부럽던데 그 옛날에 어떻게 스키를 배우셨는지. 아니 근데 북쪽은 스키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영화로 봐서 네. 그러는데 뭐지?
우편부가 네. 네. 스키 타고 우편 배달하고 그래요? 저희는 그다음 뭐야 눈썰매 타고 뭐 배달하고 삼지연 그쪽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쉬운 말로 저기 뭐 스위스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네네. 데들은 스키가 생활화될 수밖에 없듯이 알프스 그런 듯이 아마 거의 자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스키 타고 우편 배달하더라고. 그게 그 참 스키는 그 제가 15살 때 아마 그 어릴 때부터 체육을 잘한 게 아니라 눈에 띄었는지 그때 그 체육단에서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스키 타다가 그 이제 9년제가 되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체육단에 와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데려가. 체육단에서 빼셨구나.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약간 저는 이게 대한민국은 스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많이 저거 됐지만 자본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스포츠 귀족들이 타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북이 예전에 이렇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또 막 너무 생활용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김연희 씨도 뭐 스케이트 타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예체능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도 못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게 참 부럽다. 우리도 남북이 좀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도 그런 걸 무상으로 배워서 어렸을 때 뭐 공부도 하면서 예체능도 자유롭게 하면서 그렇죠. 꼭 북이 추워서가 아니라 그럼 남쪽이 따뜻하면 남쪽 사람들은 다 수영합니까? 수영도 모르죠. 심지어 수영에서 메달 따는 사람들 흑인도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게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주아의 스포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의 자식들은 수영을 다 해요. 부모가 수영을 한 사람 수영을 하지만 부모가 수영을 못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북이 지금 보면 그런 어떤 평등한 그리고 대다수 인민들에게 어떤 돌아가는 이런 교육 제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기여 입학 제도 같은 게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걸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북에서 내가 돈으로 뭐 대학에 기여를 하고 입학을 했다 네. 하면 북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평등사회다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이렇게. 그런데 북은 신소과라는 신소제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돈으로 입학을 했어. 온교합니다. 그러면 나는 신소를 하는 거예요. 예? 신소를 하는 거죠. 이번에 작년인가요? 그 평양의학대학에서 일어난 뇌물 문제. 네. 이거 가지고 뭐 김정은 여사가 떠들었잖아요. 뭐 네. 그래서 그 여기 당연히 해산한 거 이랬죠. 나왔습니다. 예? 네. 그것처럼 이렇게 평양의학대학을 우리 애가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가 떨어지고 우리 애보다 공부를 못하는 돈 많은 집 애가 붙었어. 그러면 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애보다 성적이 낮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신소를 하는 거예요. 신소를. 중강자에다. 신소를 하는 거죠. 신소를 하면 그 신소는 최고지도자 앞으로 쓰게 되면 그 최고지도자 앞에 신소 편지가 가요. 거석실입니다. 그 최고지도자가 보는 거죠, 그걸.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문제야? 당장 검열하라. 하면 그 다음에 당중학에서 내려가서 그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명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 당연히 해산해버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네. 저쪽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봐라 북한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반북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 사회가 닫혀있다라는 게 아니라 열려있다.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한다. 정상사회고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교육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김책공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 뭐 평양의대, 김영직 사범대, 평양의대 등 이제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대학과 더불어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대학을 졸업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공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점수 때문에 전공택한 저 유용호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한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그때 좋아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근데 북은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좀 여기서는 왜냐하면 말씀 좀 해보세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거 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경제과 가야 되고 이런.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북에는 보면 그 학교 때부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거든요. 내가 이제 누님도 이야기했었지만 뭐 스키 타고 싶어. 나 스키 잘해. 하고 싶어. 그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에는 기족 스포츠라는 그런 게 없고 기족이 하는 그런 뭐 없어요. 음악, 뭐 바이올린, 뭐 연예인이 뭐 바이올린 한다니까 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올린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거 가서 배우는 거죠. 그게 배우고 돈 안 들잖아요. 그게 이 체육도 같은 거예요. 체육도 저는 스케이트 탔거든요. 네. 예. 근데 스케이트 타다가 이거 타기 싫어. 스케이트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스케이트 안 타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택을 했었다면 내가. 아니 좀 바보 같은 경우인데 최소한 그 스키나 스케이트가 공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 스케이트하고 스키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바이올린 같은 거 생각 바이올린, 스케이트, 스키 이런 게 다 돈 있는 사람들만. 우리 어렸을 때 어쩌냐면 두만강 그때는 국경이 삼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두만강 나가서 막 철립도 같이 하고 중국 애들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만강 나가 우리가 스케이트 타잖아요. 두만강에 나가 탄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러면 중국 애들이 와요. 네. 한 번 좀 타자고 스케이트 좀 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훈련하다가 잠시간 직전에 벗어서 주게 되면 걔들이 또 그거 신고 타고 이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스케이트 같은 거 뭐 없다는 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락부에 우선적으로 체육 구락부에 내가 스케이트 소조에다가 내 이름 걸잖아요. 그러면 내 앞으로 국가가 공급을 해요. 체육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도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왜 나와? 체육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하라고. 운동하니까 먹어야 돼요. 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그 체육구락부 앞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 앞으로 하루에 4만 50전씩 나오거든요. 근데 4만 50전이 어느 정도 큰 돈이었냐면 한 달이면 매일 4만 50전이 나면 한 달 나오게 90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70원, 80원이었어요. 그럼 내한테 나오는 식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요가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게장, 단고기국 네. 그게 1원 50전이었거든요. 한 그릇에 내일 그거 사 먹여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머지 돈은 모았다가 우리가 그 야유훈련 간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면 전지훈련. 네. 그 전지훈련 가요 우리가. 그럴 때면 그 돈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 돼지 사서 더 먹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왔어요 우리는. 근데 예술 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체육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네네. 그 학생이 기량을 보고 그거에 따라 또 이제 키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가해 교육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구락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엄한 얘기로 빠져가고 장사형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참 네네. 하나 물어볼게요 두 분한테. 북에서도 여기서 박유성 씨는 그러더라고요. 사자 직업이 여기 의사, 변호사 사자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중에 1순위다 이가. 그러면서 뭐 김영직 사범대, 평양의대, 그러니까 교사, 의사가 된다는 거지 여기 나오면. 그러니까 그 어떠냐면 북쪽 사람들이 그 생각은 의사, 네. 교원,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이게 상업일꾼 네. 네? 이런 사람들, 판매원, 접대원,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거는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성들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원대학, 사범대학, 의학대학, 그다음에 이제 상업대학, 그다음에 뭐 요리전문학교 같은 거, 경제전문 그런 데 가면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거의 다. 그럼 남자들이 주로 가는 학교는 어디예요? 남자들은 공업대학, 공업대학. 예, 그런 데를 그만해 가죠. 근데 이제 김영직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중앙대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범대학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범대학이에요. 네. 김영직 사범대학.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꼭 교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직 사범대학은. 그걸 졸업하고 작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직 사범대학에 남자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일반 교원대학 사대들에 가면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있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데요. 북한엔 인기 있는 대학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직업군이 갈라져 있다는 데 부분 거의 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자 들어간 직업이라 해서 특별히 선호되고 그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그 신경 안 그래 되게 좋다 이게 의사가 됐어. 근데 여기서 의사는 대단한 거잖아요.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벌죠. 근데 거긴 무상의료잖아. 음. 그러니까 의사가 월급이 많은 구조가 아니죠. 김연희 씨 하다 못해 자기가 월급 더 많이 받아 월급 그러니까 생활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기 남편 그럴 수 있죠. 그건
응당한 겁니다. 변호사는 어때요 거기 북에? 변호사는 변호사도 갑자기 생각이 변호사 인기 없어요. 인기 없습니다. 저도 그 변호사 생소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변호사가 할 일이 크게 없거든요. 네,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면 대체로 인민군대에서 정치일꾼 하다가 제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많이 써요. 아,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을 재교육 시켜가지고 변호사 시킨단 말이에요. 판사, 검사는 또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이 하냐면 청년일꾼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요. 청년일군요? 예, 그러니까 청년동맹. 그 사람들 청년동맹 뭐 제- 지도원 하던 사람들. 아니 무슨 체계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나 해서 그러니까 왜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냐면 직업의 특성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 청년일꾼들은 네. 이게 45살이면 청년일꾼 그만두거든요. 네네 그 청년이 아니니까 45살 이상이면 그러니까 청년일꾼 그만두면 청년일꾼은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하고 계속 사업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일꾼들을 대체로 검사, 판사 이런 데로 재교육시켜서 그런 데를 파견하죠. 갈 데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도 네. 최룡해가 청년동맹 지금 네. 청년동맹 그러니까 의장이었는데 단기간에 가는 그 단기간 하잖아요. 네. 근데 단기간에 가는 경우에는 당일꾼은 따로 양성한단 말이에요. 청년일꾼은 청년대학에 따로 해요. 금성정치대학. 여기서 뭐 간섭받거나 하는데 그게 금성정치대학 자체가 청년일꾼들 키우는데요, 그 대학이. 금성정치대학 네. 그러니까 청년사업만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업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당사업 시키는 경우에는 또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재교육을 시켜서 당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혹시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한 걸 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혹은 북에서는 중국에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체계적으로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뭐 원님식 재판을 한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영국도 처음에는 뭐냐면 지역의 유지들이 그 여러분 보안관 시대에 나오는 그런 판사들이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법 기술자들을 만들어낸 거죠. 법이 복잡해지고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강철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뭐 인권 문제 얘기하니까 뭐 형법이나 대륙법이나 이렇게 만들면서 이 법이 점점 그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그러니까 법 정신보다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이 귀족화되고 특권 계급화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판검사 논란처럼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지. 이분들이 지금 강철 씨 얘기처럼 다른 일을 하다가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판단이 결코 오히려 인민들의 그 상식과 우리들의 법강정과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고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관습원법인 이런 거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뭐 이런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법 체계를 그렇다 해서 너무 다르다, 이건 다르다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발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참고로 네. 국제변호사시.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제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시간 조금 남아서 얘기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 46년 10월에 생기는데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것도 좀 사연이 조금 있죠. 그 남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셨고 뭐 이런. 많이 갔죠. 네. 많은 사람들이 갔고 제목이 뭐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혀 이런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 북에서 이제 대학 만들면서 남쪽 학자들을 많이 초대죠. 네. 초대 뭐 여기서는 납치라 그러거나 근데 어쨌든 초대하면서 계흥상 뭐 한설야 뭐 쭉 이 사람들이 네. 그거를 다룬 영화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제가 좀 궁금한 건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북쪽에서는 일종의 뭐라 그러나 그 수식하는 말 김책공대를 나라의 마다들이라고 항상 그러더라고. 여기서는 나라의 마다. 요번에 하다못해 청년들이 많이 탄원했잖아요. 네. 탄광이든 뭐 어쨌든 어려운 곳을 탄광한다면서 나라의 마다들이 이런 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 마다들 아닌가 난 그랬는데 마다들이라 그러더라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이런 거죠. 민족간부 양성이거든요. 민족간부 양성기지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김책공업 종합대학은 뭐냐면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건 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업 부문이 그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게 김책공업종합대학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받아들인 거죠. 저는 꼭 그 북한 뉴스나 어쨌든 그 소개물들 보면 앞에 수식어로 그렇게 나오더라고. 나라의 맏아들, 네. 김책공업종합대학 이런 식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계영상 네. 박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계영상 선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1호 박사예요, 그 사람이. 북한의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원사고 이렇거든요. 이분이 잠업을 기본으로 했잖아요. 누이고치. 네. 예? 비단 연구한 신분이고 평생을. 비난론. 예. 비난론. 그러니까 비단론인 게 아니고 비단은 아니고 누이고치. 비난론은 이승기 박사고. 이분은 누이고치 가지고 누이고치에서 그 비단천 만드는 네. 그런 거에 연구했거든요.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평안북도 독림군에 가면 잠봉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잠봉리라는 게. 네네. 그 한계리가 이 기영상 박사한테 저리 한계리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북에서. 그래서 마음 놓고 네가 거기서 누이고치 연구해라. 당신이 누이고치를 연구해라. 네. 그 이름도 잠자가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했었냐면 누이고치 자체가 색실 뽑는 누이고치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물감 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7색 누이고치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거의 완성될 때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완성 못 된 거예요. 교통사고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잠봉리는 가면 그게 다 누이뽕 같아요. 누이고치.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연통 TV에 그 북이 돈을 내고 대학을 입학한다는 이런 황당한 뉴스를 접하면서 뭐 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제도가 그렇지 않다. 뭐 두 분의 개인적인 경험, 뭐 대표님 말씀하신 거 쭉 들었는데 이제 끝에 제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하면서 뭐 계응상님, 그다음에 한서량 그리고 비난론의 이승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했죠.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 경성제국대학을 어떻게 파괴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 충분히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서 혹은 남북이 하나 된 통일사회에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왜 북쪽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남쪽에서 북을 북쪽에서 남을 일방적으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북의 이런 어떤 교육 체계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다름 속에서 나오는 우리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또 북은 북 나름대로 합리적인 체제하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북을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막 저기 무슨 뭐 중세시대처럼 자꾸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이런 시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과도하게 뭐 자본주의화, 뭐 미국화, 동화돼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분야별로 모아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